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최영진 교수입니다. 호락 논변이란 무엇인가 제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우리가 지금까지 검토해온 최성중과 남당 한원진의 주로 미발에 관한 논변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두 학자의 그 원전을 우리가 검토하느라 이 미발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나타난 문헌, 미발론이라고 하는 그 이론이 나타나 있는 그러한 그 문헌을 우리가 미처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미발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타나는 이 중용을 한번 우리가 먼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발과 이발이라고 하는 그 용어죠. 이 미발이라고 하는 건 이건 미자는 아직 아닐미, 아직 뭐뭐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또 발, 이는 이제 임이죠. 임이 있자, 임이 발했다. 이 발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 한국어로 번역하는데 굉장히 섬세한 그 고찰이 필요한 그런 용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단 칠정론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동영상에서 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논문도 여러 편 발표했습니다만은 이 발은 크게 발동하다는 의미와 발현하다는 두 가지 용어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세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그 운동성을 나타낼 때는 발동 이렇게 저는 번역을 하고 어떤 형이상학적인 원리가 나타난다라고 할 때는 발현 이렇게 저는 번역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원문에 보다시피 희로애락지 미발을 이지중요 여기 이제 미발이라는 용어가 나타나는데 이 주어가 희로애락이죠. 희로애락이라는 게 주어, 이게 주어입니다. 주어. 이거는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우리의 그 마음의 작용, 주로 정감이죠. 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건 발동 이렇게 저는 번역을 하겠습니다. 즉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인간의 그 감정이 아직 발동하지 아니한 것, 미발, 아직 발동하지 아니한 상태, 혹은 발동하지 아니한 것, 어떤 존재, 이것을 중이라고 한다. 위지중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발이게 중절, 발동에서 모두 중절, 절도에 들어맞다 이런 뜻이죠. 이게 여기서는 이게 동사가 된 거예요. 절도에 들어맞는 것, 희로애락이 발동해서 모두 절도에 들어맞은 것을 일러서 화라고 한다. 여기에서 이제 미발이발이라는 용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거야 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다음 구절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중야자는 천하지 대본야요 화야자는 천하지 달도야라 하는 겁니다. 이 야자는 이건 뭐 강조입니다. 중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큰 근본이다. 대본, 큰 근본이다. 화야자는 천하지 달도라. 화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다른 보편적이라는 뜻. 보편적인 그 도리다. 보편적인 길이다. 천하 만물이 누구나 다 따라야 할 보편적인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원문입니다. 그러니까 미발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희로애락이야. 아직 그러니까 아직 발동하지 아니한 상태. 미바 희로애락이 아직 발동하지 아니한 상태를 중이라고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중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불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상태를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희로애락 이것이 발동을 하면 이 중에 어느 하나가 발동하죠. 뭐 기쁨이라든지 노여움이라든지 이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발동하는 경우는 정신 이상자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동을 하면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치우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직 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희로애락 네 가지 감정 어느 하나에도 치우치지 않은 어떤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다. 그런 의미에서
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은 천하의 가장 큰 뿌리다, 근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천하의, 천하뿐이 아니죠. 이 우주 자연의 근본적인 원리가 바로 그 중도입니다. 중의 원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드릴 말씀이 않습니다만은 이 세상은 어떤 균형성을 유지하도록 돼 있어요. 물론 단편적으로 보면은 어느 하나에 치우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이 우주 자체는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인간이 지켜야 할 최고의 하나의 준칙, 윤리적 준칙이라고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용 원문의 의미는 그렇게 형이상학적인 어떤 초월적 세계를 말한다기보다는 인간의 현실적인 마음의 상태, 마음의 작용 이런 것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근데 이것을 주자가 성리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어떤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자의 주를 보시겠습니다. 희로애락은 정야요, 기미발은 성야라. 희로애락은 정이다. 정. 이 정이라는 용어는 원문에 우리가 고전을 보면 정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말하는 감정, 이모션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떤 실정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고 있는 현실적인 실정이다, 상태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리고 기미발, 이 기자는 이제 희로애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직 발동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성이다. 그래서 이제 성과 정이라고 하는 이제 성정론이죠. 성리학의 이제 심성론을 여기에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은 인간의 본성이죠. 본성이고 이기론적으로 말하면 성증리라고 말할 수 있고 정은 인간의 마음의 작용을 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희로애락이 발현되지 아니한 상태 혹은 희로애락이 아직 발현되지 아니한 존재를 성이라고 이제 주자가 규정을 했는데 이 규정이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용의 원문에 의하면 미발은 희로애락이 미발한 거예요. 즉 아직 발동하지 아니한 희로애락이 바로 중입니다. 그럼 이걸 성리학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발동하지 않은 희로애락도 그건 희로애락은 희로애락이니까 그것은 리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이걸 미발심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미발심이라는 말을 써요. 미발심. 아직 발동하지 않은 마음이다. 발동하지 않아도 마음은 마음이죠.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의 자극을 받을 때 그 자극에 대한 그 즉각적 반응으로서 어떤 감정이 발동하고 또 그 이성적인 어떤 반성적 작용이 이제 나타나고 하는 것이죠. 그 이전 상태, 어떤 구체적인 대상에 아직 감촉되기 이전의 상태가 미발인데 그것을 이제 중이라고 하는데 미발심도 힘이다. 근데 이것을 성이라고 규정한 것은 엄밀하게 이기론을 적용시킨다면 문제가 있는 이러한 규정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 미발론이 상당히 그 이해하기가 복잡하게 그렇게 돼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논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보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무속 편의 고로 유지 이건 아까 말씀드린 바입니다.
치우친 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중이라고 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성을 천명지성, 대본자는 천명지성이요. 대본자는 천명지성. 천하지리 개유차출하니 도지체하라. 이렇게 이제 조자가 보고 있는데, 대본이라는 것은 하늘이 명한 성이다. 여기 말하는 대본이죠. 대본은 천명지위 성. 그 중요한 첫 구절에 나오는 우리가 앞에서 봤죠. 천명지성이 그 성이다. 주자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럼 이건 리가 되는, 성직리 리가 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발심도 심인데 그것을 성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 주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애매한 그런 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료한 논의, 명료한 규정, 이런 것은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성중과 남당의 논변의 핵심적인 논제,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발 상태의 기질지성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였죠. 즉 미발 상태에서 기질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건데, 최성중은 미발에는 그 본연지성만 있다. 즉 본연지성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리만 있다는 것이죠. 리만 있다. 기적인 것은 없다. 그러니까 미발이 성이니까, 미발의 성이니까, 여기 나와있지. 성이라고 했으니까, 이때의 성은 본연지성이죠. 본연지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성중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남당의 입장은 미발 상태라고 해도 미발심도 심이니까 거기에는 기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남당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입장의 차이에 대해서 배재성 박사가 그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배 박사의 설명이 끝난 뒤에 다시 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방금 살펴본 전거의 내용에 비추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한원진과 최성중의 미발에 대한 어떤 인식의 차이, 그런 부분들의 어떤 대체적인 차이, 그리고 중점적 차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미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죠. 성이라고도 표현을 했고, 그리고 천명지성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대본, 큰 근본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의 관점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순수한 리를 자기의 본성으로 지니고 있는 선한 존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실현하기도 하지만 또한 제약하기도 하는 기와 결합된 존재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불확실하고 이제 선악이 뒤섞인 현실을 살아가고 또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보았던 그 전거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그러한 현실 안에서도 인간의 순수한 본래의 모습, 그 순수한 성선이 그야말로 가장 온전하고 가장 완벽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상태가 미발이고, 그러한 상태는 곧 그 본연지성 그 자체와 동일하다고 보아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러한 상태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특히 이기론적인 어떤 차원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해보면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한원진과 최성중의 입장 차이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중요한 상태, 어떤 우리가 본래적으로 선하긴 하지만 현실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하는데 그 안에서도 가장 온전하게 드러나는 이 순선한 상태로서의 미발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고 정확할 것인가 라는 이제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성중과 한원진이 이제 분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최성중의 입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발이라고 하는 가장 순선한 상태를 우리가 온전히 표현하고 드러내려면 적어도 이 상태만큼은 우리가 기를 개입시키면 안 되고 그런 어떤 상대성과 불완전성을 항상 달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를 함께 말해서는 안 되고 순수한 리 그 자체로서의 본연지성만 있다고 그렇게 말해야만 우리가 미발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리고 미발에 대해서 우리가 부여하는 그러한 의미를 온전히 담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원진의 반론은 일단 한원진이 미발이 순선한 상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 전거에서 표현된 그 미발의 중대한 의의, 그 대본의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한원진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이런 의미를 반드시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설명이 이 후자의 이 내용들과 양립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말하면 그것이 한원진의 주장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미발이 순선한 상태인 것은 맞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리와 기가 언제나 함께 있다라고 하는 리와 기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리기 분리의 조건을 우리가 이것을 배제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한에서는 그러한 기를 겸하여서 그것을 기질지성이라고 말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한원진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원진은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최성중 등 반대 어떤 그 입장에서는 다르게 해석하겠지만 한원진의 그 주장 자체는 이 순수한 리만을 가지고 이 미발이 순선한 상태를 말하는 것도 가능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가 없는 상태가 아니고 기와 함께 있는 것이 분명히 맞기 때문에 그러한 기를 겸하여서 그 성을 기질성이라고 말하는 것도 안 될 게 없다. 여기서 안 될 게 없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리기 분리의 상태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는 게 한 가지 초점이고 다른 한 가지 초점은 이렇게 말할지라도 이 미발의 순선한 상태를 결코 해치지 않는다라고까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한원진이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성중과 같은 입장은 뭐냐면 아무리 한원진이 이렇게 두 가지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이 미발의 순선한 상태를 설명하는데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는 주장할지라도 어쨌거나 우리가 기질지성이라고 말하는 한에서는 이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다른 의미들 상대성이라든지 선악의 가능성 그리고 어떤 인간의 순수한 보편성이 아니라 이미 편차적인 의미를 내포한다는 그런 의미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자동적으로 내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에 설명하고 싶었던 이 순선한 상태 그리고 순선하기 때문에 성인과 중인이 구분되지 않는 절대적인 어떤 보편성의 상태 이런 것들을 표현함에 있어서는 기질성을 개입해서는 결코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입장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한편 한원진은 어쨌거나 리와 기가 함께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것을 겸해서 말하는 것이 이제 올바른 설명이다라고 하는 또 이제 분명히 설득력 있는 그 입장을 축으로 해서 이 서로 간의 양자 간의 이런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듭 말씀 드리겠습니다만은 핵심적인 논제는 이거였죠. 미발 이전에 단지 본전지성만 있다. 기질지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아니다. 미발지 전에도 기질지성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주장이 이제 충돌한 것인데 왜 그러면 이 두 주장이 충돌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호락논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제 제자들 중에 호락논변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제자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이 최성중의 그 주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그 동영상을 만들면서 보니까 최성중의 주장이 의미가 있다. 근데 최성중이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를 제가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핵심적인 거는 이 주자의 이 미발론 자체가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다. 딜레마라는 것이 이쪽을 주장하면
이쪽 편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주장하면 이쪽 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쪽을 강조하다 보면 한쪽을 주장하다 보면은 주작의 다른 쪽을 우리가 부정하게 되고 또 주작의 이쪽 면을 주장하게 되면 주작의 또 다른 면을 부정하게 되는 이러한 그 딜레마에 우리가 빠져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건 주작이 갖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최성중의 주장이 뭐냐? 미발은 성이다, 그렇죠? 중이다, 대본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순선무악하다 이 얘기합니다. 순선무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악 가능태인 기질지성을 인정하면 있다고 해버리면 미발 상태가 선악 가능한 상태가 돼버린다. 이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이 호랑논변의 미발론의 쟁점은 우리가 보통 주자에 있어서의 미발론의 쟁점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주자의 미발론의 쟁점, 우리가 지금 특히 현대학자들이 분석하고 있는 관심을 갖고 있는 주자 미발론의 핵심은 미발 상태, 거기 사려미맹, 지각불매, 그렇죠. 사려미맹, 생각이 아직 싹 트지 않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각불매, 지각은 어둡지 않다. 주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미발 상태라고 하는 것이. 사려미맹, 생각이 아직 싹 트지 않았으면 지각도 어두워야 할 텐데 그 지각은 밝다. 지각 어둡지 않다 그랬어요. 그 지각이 어둡지 않은 상태인데 그것도 생각은 사려는 아직 싹 트지 않았다. 이 두 주장이 좀 모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이 되게 주자 미발론을 연구하는 현대학자들의 하나의 문제의식인데요. 그런데 이 최성중과 남당 한원진의 미발론의 쟁점은 그게 아니고 이 미발심의 상태를 가치론적으로 볼 때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건 순선무악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거죠. 미발 인간의 마음이 희로애락이 발동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는 가치론적으로 이건 순선무악하다. 이렇게 봐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까요? 하나의 증거라고 할까요? 인간의 성선설을 주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토대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미발심이 순선무악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최성중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퇴계가 가졌던 문제의식과 서로 상통하지 않을까 이런 가설을 제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퇴계의 사단 칠종론, 퇴계 선생의 사단 칠종론의 핵심은 이제 사단에 있거든요. 사단이 순선무악하다. 이것이 이제 퇴계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인간의 마음의 작용, 그 현실적으로 나타난 마음의 작용이니까 정이라고 할 수 있죠. 현실적으로 나타난 마음의 작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순선무악하다 이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론을 가지고 논증할 것인가 하는 것이 퇴계 사단 칠종론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여러 번 이제 주장이 바뀌죠. 왜냐하면 주자 이기론의 기본 공식을 어기지 않으면서 사단이라고 하는 인간의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 이 마음을 순선무악하면 논증해야 되니까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니까 그건 순선무악하다. 이거는 성략의 기본 전제고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사단도 사단지 힘 그러잖아요. 사단도 마음 아닙니까? 마음은 이기지합이죠. 이기지합인 마음이 어떻게 순천무악할 수 있느냐? 본성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논증하려고 하는 것이 퇴계사단지 정론의 핵심적인 과제인데, 최성중은 그러니까 미발한 상태의 마음, 미발한 마음의 상태, 미발한 마음, 그것의 순손무악함을 어떻게 논증할 것인가, 이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퇴계는 이미 발동한, 사단은 발동한 마음이죠. 그 유자 입장,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걸 보았을 때 거기에 대한 하나의 즉각적 반응으로서 발동한 마음, 이게 이제 그 사단, 측은지심인데, 그것에 이제 순손무악함을 어떻게 논증할 것인가. 그런데 최성중은 그것이 아직 발동하지 아니한, 측은지심이든 수호지심이든 질정이든 그것이 아직 발동하지 아니한 마음의 상태가 순손무악하다. 이것을 어떻게 논증할 것인가 하는 것. 만약 그것을 논증하지 못한다면 미발의 미발심의 순손무악함을 논증할 수 없다면 미발의 중이 천하지 대본이다라고 하는 이 중용의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천하지 대본이니까. 그걸 아까 주자는 천병지 성의 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이체가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하나의 도의 본체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그건 당연히 순손무악 해야죠. 그것을 논증하지 못한다면 중용의 주장들, 중건 천하지 대본이다, 이 주장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질의 요소, 기질적인 요소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개재되면, 기질은 선악 가능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론적 관점에서 볼 때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상대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발의 중이, 대본이 상대적인 상대성을 갖게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주자학의 이론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성중은 이런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미발에는 본연지성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당의 입장은 뭐냐? 미발도 이건 희로애락이 미발이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본연지성만 있다고 하면은 이기분리라고 하는 성리학의 제1공식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발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주자가 말했듯 본연지성이라고 하는 본연지성으로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미발심도 심이니까 어디까지나 심이다, 그거예요. 미발한 희로애락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다면 이건 현실적인, 아직 발동하지는 않았지만 인간이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은 이기지합이지 않습니까? 이와 기에 현실적인 존재는 이기지합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기질적인 요소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배제한다면 제1공식 이기 분리, 이와기는 현실 세계에서 시간 공간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고 하는 이 제1공식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곡의 입장과 좀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하자면 최성중은 제2공식, 이기 부작, 이와기는 섞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제1공식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 주장을 전개했다고 한다면, 남당 한원지는
제1공식, 이기분리라는 제1공식을 기반으로 해서 최성중의 입장을 비판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곡의 입장과 상당히 상통하는 것이죠. 물론 이 남당이든 최성중이든 남당 한호의 최성중이든 다 이거는 이제 기호학파죠. 그 율곡학의 적전을 계승하려고, 이 적전을 계승한 수험 권상하의 문화생들이지 않습니까? 둘 다. 그렇기 때문에 퇴계의 이론을 받아들였다 이렇게는 절대로 말할 수가 없겠지만, 그러한 입장의 차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자기의 사상, 자기 주장은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 그 문제는 어떻게 제1공식을 수용하면서 어떻게 미발 상태의 선암을 논증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남당과 이제 외암, 남당 한원진과 외암 이간의 논변을,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발 논변이 전개되는 거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결국 미발론의 핵심 과제는 여기 나오는 것이, 미발의 선암을 어떻게 논증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미발 상태의 선암을 이기론을 가지고 논증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유학의 근본 과제와 통한다. 어떻게 인간의 선함을 증명하고 설득하고 실천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유학의 근본 문제거든요. 특히 인간의 마음의 선함, 불인인지심, 그것을 보다 확대한 사단지심, 도덕심이죠. 도덕심의 존재, 인간이 과연 도덕심의 존재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가지고 있다.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함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것이 유학의 근본 과제인데, 그러한 그 유학의 근본 과제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우리가 미발론을 검토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그 하위 항목으로서 미발심이라고 하는 이 어떤 특정한 마음의 상태의 선함을 어떻게 논증할 것인가. 이것은 사단이라고 하는 이미 발동한 어떤 특정한 마음의 상태를 이기론을 가지고 그것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것의 선함을, 순선무악함을 증명하려고 했던 퇴계의 입장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서 그 사단 칠정론과 호락 논변의 어떤 그 연계성, 물론 학파적 연계성을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만은, 어떤 이론상의 어떤 연계성은 전 충분히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남당 외암의 이제 미발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